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화학원 수업입니다. 오늘은 원소의 주기적 성질 중에서요. 이제 기출문제 몇 가지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문제 몇 가지를 풀어봤었고요. 이제 교재에 넣은 기출문제 중에 안 푼 문제 7문제를 좀 풀어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스프링노트 63페이지 펴시고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6번 문제부터 풀 차례인데요. 다음 중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의 제1이온화 에너지와 제2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낸 것으로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뭐 다 알다시피 이온화 에너지의 경향은 주기에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진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외 구간이 있죠. 2족에서 13족 갈 때, 그 다음에 15족에서 16족 갈 때, 이제 이게 예외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이라면 여기 예외에 이제 해당하죠. 그래서 제1이온화 에너지는 나트륨에서 마그네슘, 그 다음에 이제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갈 때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1이온화 에너지는 뭐 다 1, 2, 3번이 다 감소하는 그래프라 이제 해당하는데요. 제2이온화 에너지가 문제죠. 이제 전자를 하나 떼어내고 나면요, 그 전자 배치는 전자가 하나 적어진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트륨은 전자 배치가 네온처럼 되고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은 나트륨처럼, 그 다음에 알루미늄은 마그네슘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되죠. 즉 18조, 그 다음에 1조, 2족의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 배치의 그림을 그려보면요, 18족이면 이렇게, 그 다음에 1족에서 2족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그래프가 바로 제2이온화 에너지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1이온화 에너지, 그 다음에 제2이온화 에너지, 이런 그림을 찾아보면요, 1번에 해당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7번인데요. 다음은 OFMgAl의 원자 반지름과 제1이온화 에너지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고요. 그걸 이제 매칭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원자 반지름하고 그 다음에 이온화 에너지의 경향성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원자 반지름은 알다시피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요즘 좀 그래프를 좀 제대로 그려볼 텐데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원자 반지름은 왼쪽 아래로 갈수록 반지름이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자 반지름의 순서를 보면요, 가장 오른쪽 아래에 있는 마그네슘이 가장 크죠. 그 다음에 이제 알루미늄,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 플루오린,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자 반지름 순서대로 이제 살펴보면요, 원자 반지름 순서대로 살펴보면 제일 큰 D가 마그네슘이고요. 그 다음이 알루미늄, 그 다음이 O, F 이렇게 가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온화 에너지인데요. 이온화 에너지는 오른쪽 위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요. 이온화 에너지는 오른쪽 위로 갈수록 크다. 그런데 이제 예외가 있었습니다. 2에서 13 갈 때, 그 다음에 15에서 16 갈 때. 그럼 여기 예외인 구간이 있죠. 마그네슘이랑 알루미늄이요. 그래서 요거만 신경을 쓴다면 여러분이 이온 에너지 순서도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플루오린이요.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 이제 예외 2에서 13이 떨어지니까요. 2족이 더 커야 되죠. 그래서 마그네슘, 알루미늄. 요 순서대로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리을이 그래서 F, 그 다음에 O, MG, AL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순서를 정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쉽습니다. 기억, 원자 번호는 B가 C보다 크다. B가 산소고요, C가 알루미늄이니까. 이거 틀렸죠. 그 다음에 D와 기억은 같은 원소이냐? D가 마그네슘이고요, 기억이 알루미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2이온화 에너지 분의 제3이온화 에너지는 니은이 리을보다 크다 하고 물어보는데요. 제2이온화 에너지 분의 제3이온화 에너지가 굉장히 큰 아이가 있죠. 어떤 애냐? 세 번째 것부터가 안쪽 껍질인, 즉 이 값이 굉장히 큰 아이는 원자과 전자가 두 개인 아이예요. 원자과 전자가 두 개인 애는 세 번째 거 떼어낼 때부터가 안쪽 껍질이기 때문에 이 값이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니은은 마그네슘이고요. 리을은 플로린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그네슘, 원자과 전자가 두 개인 마그네슘이 두 개를 떼어내고 나서 세 번째 걸 떼어낼 때 굉장히 큰 값을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디귿, 니은이 리을보다 크다. 이것은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문제 8번인데요. 표는 이주기 바닥 상태 W부터 Z에 대한 자료이다 했는데 이제 원자과 전자 빼기 홀전자 수가 2, 4, 4, 6인 이제 아이예요. 이제 이런 문제는 여러분이 원자과 전자도 다 알고 있고 홀전자도 다 알고 있는데 이걸 빼기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요거는 이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주기는 리튬부터 네온까지고요. 그 다음에 3주기는 나트륨부터 아르곤까지인데요. 여기 보면 원자과 전자 빼기 홀전자가 0인 값이 없는 걸 봐서 네온이나 아르곤을 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주기가 2, 3주기라 그랬는데 원자과 전자나 홀전자 수는 주기랑 상관없이 족이 같으면 같으니까요. 요거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원자과 전자가 1, 2, 3, 4, 5, 6, 7 이렇게 가는 거고요. 홀전자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1, 0, 1, 2, 3, 2, 1 이렇게 갑니다. 그럼 원자과 전자에서 홀전자를 뺀 값은 지금 이게 족이죠. 1, 2, 3, 4, 5, 6, 7이 이제 족 순서입니다. 원자 번호 순서 0, 2, 2, 2, 2, 4, 6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내는 여기 있는 8개가 W에 해당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X하고 Y는 여기 16쪽이요. 16쪽이 X하고 Y가 됩니다. 그럼 16쪽의 애 한번 볼까요? 16쪽의 나이는 산소하고 황일 텐데요. 지금 이온화 에너지가 X보다 Y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같은 족인데 Y가 더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요. Y가 더 이주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Y는 이주기인 아이고요. 이주기 16쪽이죠. 그 다음에 X는 3주기 16쪽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6이네 원자과 전자 빼기 홀전자가 6이네는 17쪽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Z는 17쪽일 텐데요. 17쪽은 같은 주기의 16쪽보다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크거든요. 그런데 이제 Y하고 Z를 비교를 해보면 Y는 16쪽이고 Z는 17쪽인데 Y의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큽니다. 그 얘기는 Z는 Y하고 같은 주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Z는 X하고 같은 주기다. 그러니까 Z는 3주기가 되는 거죠. 3주기. 17쪽. 그럼 이제 W를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W는 지금 이온화 에너지가 1402예요. 1402. 즉 Y보다도 더 커요. 지금 Y가 어떤 애냐면요. 2주기 16쪽이거든요. 2주기 16쪽인데 걔보다도 이온화 에너지가 더 커요. 16쪽보다 더 앞에 있는 족인데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크다? 그러면 바로 예외인 구간. 15족에서 16족 가는 그 구간인 거죠. 지금 W는 원자과 전자 빼기 홀전자 수가 2이니까 원자과 전자가 2, 3, 4, 5 중에 하나예요.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처럼 Y보다도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큰 아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Y는 16쪽이니까
16족의 앞에 있으면서도 이온의 에너지가 더 커야 된다. 그럼 바로 15족, 같은 주기에 있는 15족이 되겠죠. 그래서 W는 2주기 15족이 됩니다. 그래서 W는 2주기 15족인 질소고요. 그 다음에 X는 3주기 16족인 황. 그 다음에 Y는 2주기 16족인 산소. 그 다음에 G는 3주기 17족인 Cl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에 대한 답을 할 수 있겠죠. W는 13족 원소이냐? W는 15족이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X와 Z는 같은 주기이다. X하고 Z 둘 다 3주기. 이거 맞는 얘기죠.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전화. 같은 주기에서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전화는 이쪽으로 갈수록 크다였습니다. 근데 W는 15족이고요. 그 다음에 Y는 16족입니다. 그러면 누가 더 커야 돼요? 16족이 더 커야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니은만 맞는 얘기.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뭐 2학년 모의고사에 나오는 내용 문제를 한 3개 풀어봤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고3에는 요거보다 조금 더 어렵게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9번입니다. 다음은 바닥 상태 W부터 Z에 대한 자료이다 하고서는 W부터 Z는 각각 원자 번호가 8번부터 13번이래요. 그럼 우리 한번 써볼까요? 8번 산소, 그 다음에 플루오린, 네온, 그 다음에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홀전자수가 모두 같대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홀전자수 외우고 있죠. 210, 101 이렇게 됩니다. 이때 WXY는 홀전자수가 다 같대요. 그러니까 WXY는 플루오린 아니면 나트륨 아니면 알루미늄이 이제 WXY인 겁니다. 그리고 각 원자의 이온은 모두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데요. 얘네들의 이온이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다 그랬으니까 일단 여기서 네온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네온은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기억과 니은은 각각 전기음 송도와 이온 반지름 중에 하나래요. 이온 반지름 중에 하나. 이거 등전자 이온이니까요. 이온 반지름 누가 제일 큰가요? 이거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온 반지름은 원자 번호가 클수록 작다. 그러니까 O, F, 그 다음에 Na, 마그네슘, 알루미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기음 송도가 나오는데요. 전기음 송도 사실 잘 안 배우기는 했는데요. 아직 전기음 송도는 오른쪽 위로 올라갈수록 큽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애가 F여야 해요. F.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 이제 알루미늄, 마그네슘, 나트륨 이렇게 나가거든요. 전기음 송도가 이제 F가 제일 커요. 근데 이제 F, Na, 알루미늄. F는 WXY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억 그래프를 보면 이 값이 뭔지 모르겠는데 Z가 제일 큰 값을 가지는 애예요. 그럼 이건 전기음 송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온 반지름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전기음 송도죠. 그럼 니은이 전기음 송도일 거고요. 전기음 송도 제일 큰 W가 바로 플루오린입니다. 그 다음에 이온 반지름은 W보다 더 큰 애가 산소거든요. 그러니까 Z가 산소예요. Z가 산소. 그러면 O랑 F가 Z하고 W니까요. 남은 I가 XY여야 하거든요. 근데 X하고 Y는 지금 홀전자 수가 같은 I예요. 그러니까 마그네슘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마그네슘이고 누가 나트륨이고 누가 알루미늄인지를 이제 체크를 해야 되겠죠. 일단 이온 반지름 한번 볼까요? O 그 다음에 큰 애가 F고요. 그 다음으로 큰 애가 나트륨. 그러니까 X가 나트륨이네요. 그 다음에 Y가 알루미늄. 그래서 X가 나트륨, 그 다음에 Y가 알루미늄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은 전기 음성도냐 했는데 기억은 이온 반지름이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제2이온화 에너지는 Z가 W보다 크다 했는데 지금 Z는 누구냐면요. Z는 O예요. 그 다음에 W는 F예요. 제1이온화 에너지라면 F가 더 큰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제2이온화 에너지를 물어봤죠. 그러니까 각각 얘네들이 전자를 하나 잃은 상태, 즉 Z는 질소 같은 전자배치를 갖는 상태인 거고요. 그 다음에 W는 산소와 같은 전자배치를 갖습니다. 그럼 이거 15족에서 16족의 전자배치와 같은 거니까요. 이거 예외 구간이죠. 그러니까 바로 Z가 W보다 크다. 이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 전하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크다. 그럼 X가 Y보다 원자 번호가 작으니까요. 이것도 Y가 더 커야 되죠. 그래서 디귿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문제 10번인데요. 그림은 2, 3주기 원자 A부터 E의 원자과 전자수와 제2이온화 에너지. 제2이온화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이온화 에너지는 오른쪽 위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예외 구간이 있었죠. 예외 구간은 2족에서 13족, 그 다음에 15족에서 16족 이렇게 가는 데가 예외 구간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얘는 지금 제2이온화 에너지를 얘기합니다. 제2이온화 에너지는 전자를 하나씩 잃은, 그러니까 1쪽 같은 경우 1, 2, 3 이제 원자과 전자가요. 이제 원자과 전자가 지금 나와 있는데 원자과 전자가 1, 2, 3, 4, 5, 6, 7 이렇게 되는 아이가 전자를 하나 잃으면 원자과 전자가 0, 1, 2, 3, 4, 5, 6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럼 제2이온화 에너지에서 예외 구간은 바로 원자과 전자가 2에서 3,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가 5에서 6 여기 부분이 예외 부분이 되죠. 그러니까 제2이온화 에너지는 13족에서 14족 가는, 그 다음에 16족에서 17족으로 가는 여기가 예외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하고 나면 이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A, B, C, D가 어떤 애인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지금 A, B, C, D는 이제 세모가 원자과 전자수인데요. 원자과 전자가 13, 14, 15, 16, 17. 원자과 전자가 3, 4, 5, 6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A는 13족이고요. B는 14족, C는 15족, 그 다음에 D는 16족, E는 17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제2이온화 에너지를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A하고 B. A하고 B는요. 13족하고 14족이에요. 즉 제2이온화 에너지에서 예외가 되는 구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13족의 이온화 에너지보다 14족의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크다는 얘기는 얘네가 서로 다른 주기라는 얘기인 거예요. 얘네가 지금 다른 주기여야 돼요. 원래는 13족에서 14족 갈 때 제2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져야 되거든요. 작아져야 되는데 얘가 지금 실제로 커지고 있다라는 걸 봤을 때 얘네들이 서로 다른 주기라는 거고, 원래 14족이 13에서 14로 갈 때 13족에서 14족으로 갈 때 작아져야 되는데 14족이 더 크다는 얘기는 바로 B가 2주기인 아이고 A가 3주기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D하고 E도 한번 볼게요. D하고 E도 16족, 17족 해서 예외가 되는 구간이어야 돼요. 즉 16족하고 17족 이렇게 가면 원래는 16족에 비해서 17족의 이온의 에너지가 더 작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온의 에너지가 이렇게 17쪽이 더 큰 걸 봐서 16쪽하고 17쪽도 서로 다른 주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바로 원래는 작아야 되지만 더 큰 값인 2가 2주기, 그 다음에 얘가 3주기가 되는 거죠. 얘가 3주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C를 한번 볼게요. B하고 C를 비교했을 때 C가 B와 같은 주기라면요, 여기서 증가해야 되죠. 그런데 도로 감소했어요. 그런 걸 보면 C는 3주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는 3주기 13족인 알루미늄이 되고요. 그 다음에 B는 2주기 14족인 탄소, 그 다음에 C는 3주기 15족인 인, 그 다음에 D는 3주기 16족인 황, 그 다음에 E는 2주기 17족인 플루오린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해놓고 나면 이제 다 끝났습니다. 기억, 원자과 전자의 유효액전하는 A가 C보다 크다. A하고 C는요 같은 주기예요. 알루미늄하고 인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유효액전하가 크다. 그러니까 C가 더 커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B와 E는 서로 같은 주기이다. 어때요? 예, 같은 주기 2주기 맞죠? 그 다음에 제1이온화 에너지는 C요. C가 인이고요. 그 다음에 D가 황인데 얘가 15족이고요. 얘가 16족입니다. 그럼 이거 15족에서 16족 예외 구간이죠. 그러니까 얘가 더 크다.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11번 문제인데요. 표는 2, 3주기 원자 X부터 G의 N 이온화 에너지, 그러니까 즉 순차 이온화 에너지를 줬고요. XYG의 원자과 전자 수는 3 이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순차 이온화 에너지가 나오면요, 순차 이온화 에너지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구간을 찾아야 합니다. 그럼 X 같은 경우는 2에서 3,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죠. 그 다음에 Y는 E3에서 E4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Z는 역시 2에서 3으로 갈 때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급격하게 증가하는 건 안쪽 껍질을 떼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가 X는 2개. 원자과 전자수가 얘는 2개, 얘는 3개, 얘는 2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2족, 13족, 그 다음에 2족이 되는 거죠. 그럼 같은 2족인 X하고 G의 제1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해 볼게요. 제1이온화 에너지는 원자 반지름이 작을수록 크죠. 그러니까 지금 Z가 이온 에너지가 더 큰 걸 봐서 Z가 2족이고요. 그 다음에 Y가 3주기 2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Y를 한번 볼게요. Y가 지금 13족이거든요. 13족인데 13족, 2족에서 13족 가는 건 예외인 구간이잖아요. 이온 에너지 예외인 구간. 그러니까 2족보다 13족이 더 크기가 작아야 돼요. 같은 주기라면. 그러면 Z하고 X보다는 Y가 크고요. Z보다는 작아요. 그러니까 Y는 Z와 같은 주기라는 거죠. 그러면 얘가 무슨 주기냐? 바로 2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는 3주기 2족이요. 마그네슘이고요. 그 다음에 Y는 2주기 13족, 붕소. 그 다음에 G는 2주기 2족인 베릴륨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억. Y는 알루미늄이냐 했는데 Y는 붕소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 니은. Z는 3주기냐 했는데 2주기죠.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 수는 Y가 3개, 그 다음에 X가 2개.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12번 문제인데요. 다음은 2, 3주기 바닥 상태 원자 W부터 Z에 대한 자료이다 했는데 지금 S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분의 홀 전자수를 물어보고 있어요.
사실 이 값을 보면 어떤 원자인지 바로 떠올려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 떠올리기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기 때문에 한번 우리 2주기, 3주기에 있는 아이들을 쭉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2주기, 리베, 붕, 탄, 질, 산, 풀, 네온. 홀전자 0인데 0인 애가 없으니까요. 네온 빼고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홀전자예요. 홀전자 10, 1, 2, 3, 2, 1 되고요. 그 다음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 이제 리튬은 1S에 2개, 2S에 하나 해가지고 3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베릴륨은 4개. 근데 이 다음부터는 P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주기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얘네들도 역시 홀전자 수는 똑같죠. 1, 0, 1, 2, 3, 2, 1 이렇게 들어가고요. S오비탈에 있는 전자. 얘네들은 이제 1S, 2S 채우고 3S부터 들어가요. 그럼 나트륨은 3S에 하나니까 5개. 그 다음엔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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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해놓고 나면 지금 W하고 X가 6분의 1인 애예요. 그럼 6분의 1은 6분의 1인 애는 요 알루미늄이랑 염소 이렇게 있죠. 그런데 전기음성도가 지금 W가 X보다 크거든요. 전기음성도는 오른쪽과 위로 갈수록 전기음성도 큽니다. 그러니까 전기음성도 더 큰 아이가 CL이에요. 그러니까 W는 CL이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X는 알루미늄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Y는 4분의 1인 애인데요. 4분의 1인 애는 붕소하고 플루오린이 있습니다. 붕소하고 플루오린이 있는데 지금 전기음성도는 오른쪽 위로 갈수록 제일 크다 그랬죠. 그런데 Y는 W보다 전기음성도가 더 작은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Y는 플루오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Y는 붕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Z는 3분의 1인인데 3분의 1인 아이는 리튬밖에 없죠. 그래서 Z는 리튬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원소가 어떤 애인지 알아냈습니다. 그럼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 W는 CL이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X하고 Y는 서로 같은 족이냐? 13족.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제1이온화 에너지 분의 제2이온화 에너지는 Z가 리튬이고요. 그 다음에 Y가 붕소인데요. 리튬은 1족이에요. 그러니까 제1이온화 에너지를 떼어내고, 그러니까 전자 하나를 떼어내고 나면 제2이온화 에너지를 떼어내는 건, 그러니까 두 번째 전자를 떼어내는 건 18족, 안쪽 껍질에서 꽉 차 있는 전자를 떼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1이온화 에너지분의 2이온화 에너지의 값이 굉장히 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리튬 1족에 해당하는 얘기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몇 가지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굉장히 자주 나오는 유형의 문제, 뭐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나 홀전자수, 뭐 이런 거 많이 나오고요. 지금 이온화 에너지에는 예외 구간이 자주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예외 구간, 그리고 그걸 제2이온화 에너지까지도 여러분이 확장시켜서 생각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주기적 성질 문제풀이도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